철근 콘크리트 및 강구조 자주 출제되는 핵심 이론 4단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등가직사각형 깊이랑 M은 공칭 흰 강도를 구할 줄 아셔야죠.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보다 먼저 앞에 나와야 되는 설명이 나와 있지만 나와 있으니까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는 그렇죠. 에타 0.85 FCK AB를 받는답니다. 자, 원래는 0.85 FCK가 뭐였어요? 그렇죠. 콘크리트 응력이었는데 앞에 에타가 붙는 거는 2022년 개정되면서 바뀌었죠. 자, 이게 콘크리트 응력이에요. 근데 여기서 콘크리트 응력은 그죠. 등가블록 깊이 A만큼 받고 보만큼 비만큼 A, B가 되겠죠.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건 철근의 인장 강도죠. 그럼 철근 양과 곱하기 철근의 항복 강도만 곱해주시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인장 강도가 되는 거예요. 힘의 평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우력 모멘트가 당연히 발생할 거고 그거에 대한 모멘트를 구할 줄 알아야 되고 힘의 평형이 생긴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적으면 에타는 0.85 FCK AB 힘의 평형이라는 거니까 무슨 뜻이야? 압축 강도와 인장 강도가 같구나. 이거를 AS FY로 두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 있죠? 어떤 공식을 할 수가 있지? 그치, 등가직사각형 깊이 A에 대해서 할 수가 있잖아. A를 어떻게 구하는데 A에 대한 식으로 다 밀어붙여버리면 에타 0.85 FCK B분의 AS FY가 나온다. 자, 이 공식은 어떻게 안 외울래야? 안 외울 수가 없는 문제예요. 왜? 이거를 아예 안 외워버리면 T형복까지도 큰 피해를 입어요. 아시겠죠? 이 공식은 그리고 이 공식이라고 하기도 그래. 이 A 구하는 등가블록 깊이 A 구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타 0.85 FCK B분의 AS FY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칭 강도는 제가 좀 이따 설계 강도 파트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등가블록 깊이 계수 나와 있네요. 이거부터 나왔어야죠. 자, 깊이 계수는 이제 베타라고 하죠. 자, 베타인데 예전에는 베타를 구했을 때 어떻게 구했냐면 0.007씩 빼줬는데 이제 저희는 그거 알 필요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암기만 조금 해주시면 돼. 자, 에타 0.85 FCK 깊이 A는 베타 1C로 등가직사각형 응력블록 깊이로 나타낼 수가 있다. 자, 일단은 FCK가 뭐야? 40MPa 이하일 때는 0.80을 사용해준다. 자, FCK가 50MPa보다 작을 때는 0.80을 사용해주고요. 자, 60일 때는 0.76, 그리고 70일 때 0.74, 그 다음에 0.72, 0.70인데, 뭐 여러분들 외우고 싶으시면 70까지만 외우세요. 여기까지만 외워도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0.80, 0.80, 0.76, 0.74. 당연히 에타 값도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죠? 에타는 일단은 FCK가 40MPa 이하이면 1.0을 사용을 합니다. 오케이? 50MPa 때는 0.97, 0.95, 그 다음에 0.91 여기까지만 기억을 해주세요. 70일 때만까지만. 뭐 더 외우실 필요도 없어. 더 나오지도 않을 거예요. 사실 어떻게 저는 생각하고 있냐면 나오더라도 60까지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웬만하면 대부분의 문제는 대부분 저강도인, 즉 고강도가 아니라 FCK가 40MPa 이하일 때만 거의 출제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해야 되는 입장으로서는 한 60에서 70까지는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베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게 뭐가 있냐면 이 베타는 어떤 게 중요하냐면 이 베타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뭘 구할 줄 알아? 지금까지만 한 것만 보면 A 구할 줄 알고 베타까지는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어차피 조건에서 FCK, FI 주어지지 않겠어요? 비길이나? 그러면 우리는 A, 등가블록 깊이 A를 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등가블록 깊이 계수를 좀 구할 수가 있어요. 얘는 FCK에 따라 주어지니까. 그러면 얘의 중요점은 뭐냐면 이 두 개를 알면 뭘 구할 수가 있다? 베타를 알면 C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C는 뭐냐면 중립축의 위치죠. 이건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립축의 위치를 구할 수가 있다. 원래는 A는 베타 1 곱하기 C지만 자, C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어? 넘기면 베타 1분의 A로 쉽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걸 좀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C를 왜 구하냐? C를 왜 구하냐면 바로 순인장 배역률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순인장 배역률을 왜 구하냐면 아까 파이 강도 감소 계수 구할 때 혹시 기억하실까요? 한 번만 더 할게요. 0.85 마이너스 이실론 TCL 마이너스 이실론 Y 분의 이실론 TCL 마이너스 이실론 T 0.85 마이너스 파이 C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아까는 입실론 t가 그냥 주어져서 우리 보고 압축집의 단면인지 혹은 인장집의 단면인지 혹은 그 사이에 있는 변화공간 단면인지 따져주는 문제가 많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입실론 t를 구하라는 거구나.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입실론 t 수인장면을 어떻게 구하나요? 라고 하는데 바로 이제 비례식까지는 알 필요가 없어요. 비례식으로 구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구했냐면 c분의 d-c 곱하기 입실론 c입니다. 자, 입실론 CU가 더 정확하죠. 콘크리트 극한 변형률이니까. 자, C 같은 경우는 뭐라 돼 있어? 그렇죠. C 같은 경우는 중립축의 위치잖아. 아까 A를 구한 다음에 그쵸. 베타까지 알아서 A는 베타 C니까 C는 베타 1분의 A로 구하는 게 국룰이에요. 국룰. 그래서 이렇게 해서 C를 구합니다. CC 구했죠. 자, 유효 깊이 같은 경우는 문제 조건이 무조건 주어집니다. 그림이나. 자, 입실론 CU는 뭐라 나와 있냐면 콘크리트 극한 변형률인데 이것도 변경이 됐어요. 0.003으로 원래 픽스 값이었는데 0.0033으로 바뀌었습니다. 조건은 FCK가 40메가파스칼 이하일 때만 0.0033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0메가파스칼 높아질수록 0.001씩 빼준다라는 것까지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뭘 구한다? 수인장 변형률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천천히 A를 구한 다음 그리고 베타 값을 아니까 베타 분의 A로 해서 C 값을 구한 다음 그 다음에 C를 여기서 넣어주고 UOP 넣어주고 콘크리트 극한 변형률 넣어주면 뭐가 나온다고? 순인장 변형률 입실론 T가 나온다고. 자, 이제 이 순인장 변형률로 뭘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겠어? 파이 강도 감소 계수까지 구하시오라는 문제 나오겠죠. 그러면 조금 역겹죠. 왜? 문제가 짜증나니까. 여기까지 구하라는 문제도 충분히 많이 나오지만 여기까지 요하는 문제가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연습을 하시면은 많은 이제 준비는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계 힘 강도 대하는 문제네요. 설계 힘 강도 문제는 이제 아까 공치 힘 강도를 제가 패스했잖아요. 공치 힘 강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자, C는 T, 즉 뭐냐면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 그림을 안 그릴게요. 지금 정의에 대한 설명이 아니니까 파이널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작용하고 철근의 인장 강도가 작용하다 보니까 우력 모멘트가 발생한다까지는 여러분 대충 이제 머릿속에 대충 그림이 그려질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공식은 이제 간단하게 써보자고요. 이 공식은 살짝 어렵지가 않으니까. 자, AS 곱하기 FY. 철근의 인장 강도죠. 그쵸? 철근의 인장 강도가 되겠네. 자, D-2분의 A가 되겠다. 어디서 어디까지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억하실 거라고 봅니다. 저는. 자, 여기가 A고. 자, 그러면 이 공식을 우리가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철근의 인장 강도란 말이야. 그럼 콘크리트 압축 강도, 에타 0.85 FCK AB 써도 돼요? 안 돼요? 돼요. 뭐가 안 돼. 되지. 근데 공식이 단순히 복잡할 뿐이야. 왜? 이 A 값을 우리가 직접 구해야 되는데 이 구한 A 값을 여기다 놓고 여기다 넣는 건 빠야. 어차피 조건 AS 철근의 인장량, 인장 철근량 그리고 FY를 주어지는데 왜 굳이 우리가 압축 강도를 써야 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웬만하면 뭘 쓴다? 이거를 많이 쓴다라는 거야. 뭐보다? 콘크리트 압축 강도보다는 철근의 인장 강도를 많이 쓴다 이거죠. 그래서 AS FI D-2분의 1을 써주시면 되는데 자, 그리고 아까 제가 파이 값은 설계라는 의미를 제가 갖는다 그랬죠. 앞에 설계값만 붙여주면 파이 M에는 뭐가 되는 거야? 공칭 힘 강도가 되는 게 아니라 설계 힘 강도가 되더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문제가 제일 무서운 게 어떤 문제겠어? 만약에 이 파이 값을, 즉 파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 구하기 전에 인장지배 단면인지 압축지배 단면인지 변화공간 단면인지 가 알아볼라 했는데 입실론 T가 어떻게 돼 있어? 뭐 애매하게 0.00443이 돼 있어. 자, 이 뜻은 뭐야? FI가 400이니까 만약에 400을 기준으로 치면 0.002보단 크고 0.005보단 작으니까 변화공간 단면이네? 그러면 MN 구한 다음에 뭘 곱해줘야 0.00443을 곱해주면 그냥 헬이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대부분 T반인 TB지만 만약에 파이 MN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다면 대부분의 파이는 뭐다? 인장지배 단면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웬만한 파이 MN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파이는 대부분 인장지배 단면일 확률이 거의 99%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균형 중립축보의 위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균형 중립축보랑 당연히 이 중립축 C는 당연히 다른 거예요. 왜? B가 들어갔잖아. 밸런스라는.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기억을 해주셔야 돼. 아니, 가끔 여러분들 많이 이제 공부가 많이 했고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들어가는 게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헷갈리실 필요가 아니지. 헷갈리실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자, 이거를 만약에 C를 구하라 했더니 어떻게 구해? A는 베타 C, 베타 1분의 A로 구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걸로 구하고 있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된단 말이야. 무조건 어떻게? 균형 중립축만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균형 중립축만. 자, 공식은 뭐라 되어 있냐면 입실론 C 플러스 입실론 S, 입실론 C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 자, 입실론 C, U가 더 정확하고요. 그리고 입실론 S라고 되어 있는데 입실론 Y라고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입실론 C, U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게 0.0033인 거는 알고 있을 거예요. 0.0033인 건 알고 있어.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아, 좀 복잡하잖아. 계산기 넣기 싫잖아요. 그리고 입실론 y니까 입실론 y는 또 뭐야? ES분의 fy라는 고유값을 갖고 있죠. 그럼 여기다가 야, ES값 곱해. ES는 뭔데? 20만이잖아요. 그쵸? 20만을 곱해. 없어지고 얘는 어떻게 돼? 660이 되고 얘는 어떻게 돼? 660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660 플러스 fy 분의 위에는 쓰진 않았지만 660 곱하기 d가 되더라. 여기까지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이게 뭐라고? 균형 중립축 보가 되는 거야. 그냥 중립축은 이렇게 구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균형 중립축만 이렇게 구하시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편하신 거 외워주시면 돼요. 저는 무조건 이걸 외우거든요. 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균형철근 B입니다. 자, 균형철근 B는 공식은 크게 바뀌지는 않았는데 당연히 뭐 때문에 바뀌었겠어요. 이번에 규정이 좀 바뀌면서 공식이 바뀐 것 뿐이에요.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실수를 했어? 에타를 빼먹었잖아. 에타를 빼먹었어. 이러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균형철근 B를 구하는 공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당연히 베타 원값 들어가야 되는 거 국룰이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뭐만 생각해줘? 콘크리트 응력 에타 0.85 FCK를 넣어줍니다. 분모는 FY를 넣어줘요. 자, 그리고 곱하기 어떻게 한다? FY 플러스 660분의 660으로 해준다. 자, 이제 바뀐 것 때문에 좀 많죠. 베타 원값 바뀌었죠. 이건 뭐에 따라 바뀌었어? FCK 값에 따라 바뀌었단 말이야. 그러면 FCK를 내가 40메가파스칼로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베타 원값은 몇이 나와야 돼요? 0.80이 나와야 돼요. 자, 그리고 FCK가 40메가파스칼일 때 에타 값은 어떻게 되겠다? 1.0이 되겠다. 여기까지도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왜 660이 됐냐? 이것도 설명만 드릴게요. 원래는 콘크리트의 배역률을 0.003으로 조정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공식이 FY 플러스 600분의 600이었는데 이번에 뭐라 됐어? 극한 배역률이 0.0033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660으로 바뀐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공식을 균형철근비에 대한 공식 암기해 주셔야 돼요. 사실 균형철근비에 대한 공식은 기사에서도 가끔 나오지만 산업기사의 출제가 되게 많이 됐어요. 무조건 한 번씩은 출제했던 문제인데 이번에 이제 출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암기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균형철근비 구하는 공식은 무조건적으로 해주자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최대철근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철근비고요. 자, 최대철근비 또한 잘 나오는 문제 중 하나예요. 근데 요즘 추세는 잘 안 나오죠? 자, 그래도 충분히 나올 법하기 때문에 보셔야 됩니다. 로우 맥스라고 표현을 하고요. 로우 맥스는 어떻게 구한다? K, 개수 곱하기 로우 B로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딱 원래 4개로 나와 있지만 3개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어떻게? FY가 300일 때랑 그리고 350일 때랑 400일 때 이 3개만 조금 기억을 해주시자. 자, 일단 최소 허용 배우는 입실론 T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좀 바뀌었으니까 이거는 기억을 해주시지 마시고 우리는 이것만 좀 기억을 해주자 이거예요. 근데 이것도 공식이 좀 바뀌지가 않았네요. 그렇죠? 자, 공식이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일단은 얘는 0.658로 바꿔야 돼요. 0.658로 바꾸고요. 그리고 0.679가 아니라 0.692로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로우 B고요. 얘도 로우 B고요. 그리고 0.714라 되어 있는데 0.714까지 기억을 하지 마시고 얘는 0.726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를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저도 사실 이번에 바뀐 거라 이게 더 친숙해요. 사실 이게 더 친숙한데 여러분들 이거를 이제 기억을 해 주셔야 돼.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FY가 400메가파스칼일 때에 그리고 조건 막 나와 있고요. 그때 우리 보고 뭘 구하래? 최대 철근비를 구해라.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0.726 곱하기 로우 B를 해주면 되죠. 로우 B는 아까 구했잖아요. 어떻게 구했죠? 그렇죠. 로우 B는 에타 곱하기 FY분의 그렇죠. 0.85 FCK 곱하기 베타 1
곱하기 또 뭘 곱해준다? 그렇죠. fy 플러스 660분의 660으로 뭐라는 거야? 660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0.726 곱해주고 그 다음에 로우비는 우리가 직접 구해서 곱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 이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블랙박스에도 나와 있고요. 여러분 교재는 다 바뀌어 있는데 여기에만 바뀌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개수들을 무조건 좀 기억을 해주시자. 자, 500까지도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300, 350, 400까지만 기억해 주셔도 좋아요. 이건 뭘로 바뀌었냐면 0.699로 바뀌었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의 파괴 모드인데요. 자, 파괴 모드 같은 경우는 균형 철근비 미만, 그리고 균형 철근비, 균형 철근비 초과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균형 철근비 먼저 기준을 잡아야 돼. 균형 철근비는 뭐냐면 순인장 배연율이 있어요. 그리고 뭐야? 순인장 배연율과 균형 철근비가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 그림을 보셔야 돼. 인장측 철근과 압축측 콘크리트가 동시에 극한 배연율에 도달해야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이거 중립축으로 잡을게.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얘가 말하는 거예요. 야, 철근이 말하는 거야. 나 이제 항복한다. 나 이제 항복한다. 근데 얘가 말하는 거지. 콘크리트 배연율이. 야, 나 콘크리트 이제 못 버텨. 나 이제 못 버텨. 나 이제 부셔진다. 나 이제 죽어. 이러니까, 야, 좀만 기다려. 나 이제 항복해야 하는데, 이미 부서지고 나 이제 항복한 거야. 그러면 상당히 좋은 건 아닙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균형이라는 말은 솔직히 부정적인 의미가 없어요. 사실 너 밸런스가 좋다. 너 몸의 밸런스가 좋구나. 균형이 좋구나. 이 뜻은 뭐야?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건데 철콘에서 균형이라는 말은 상당히 안 좋은 거라고 좀 보시면 돼요. 자, 콘크리트가 파괴됐을 때 그때 철근이 항복이 된다? 이미 콘크리트는 파괴돼서 자기 수명이 끝났는데 철근이 그때 항복을 해가지고 강도를 발현시킨다? 전혀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 뜻은 뭐냐면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두셔도 좋겠지만 철근은 빨리 항복하면 할수록 좋아요. 아시겠죠? 항복하면 할수록 좋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응력 변형률 그래프 그려보면 콘크리트는 이거예요. 그럼 철근은 어떻게 되냐면 철근은 이렇게 했다가 한번 항복했다가 쭉 올라갑니다. 즉 이게 항복점이에요. 자, 철근을 항복했다가 어떻게 돼? 끝나는 게 아니야. 콘크리트 항복하면 그냥 무너지는데 철근을 항복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한 번 더 올라가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암기하셔도 좋아요. 철근의 항복은 빨리 하면 할수록 좋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아요. 오케이? 철근이 항복됐다는 거는 절대 뭐야? 파괴가 됐다라고 보시면 안 돼. 항복과 파괴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철근의 항복은 빨리 하면 할수록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중립축 있죠. 이 중립축으로 얘기를 많이 드릴게요. 중립축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럼 중립축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한번 올라가게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파란색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좀 과장해서 그리면. 그렇죠? 자, 그리고 이게 크면 클수록 좋다. 좋다는 건 무슨 얘기야? 치성 파괴에서 연성 파괴로 돌리는 거 좋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밑에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연성 파괴 확률이 높아지고 철근은 항복이 빨리 된다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럼 바로 옆에 그림 볼게요. 자, 중립축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까보다. 자, 그럼 그림을 그려다 보면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얘를 든 거예요. 얘를 든 겁니다. 자, 그래서 과소철근비 임으로 중립축이 압축축으로 상향된대. 그래서 중립축이 상향된다는 것까지 알고 있고 인장식 철근이 먼저 항복한대. 자, 철근이 먼저 항복하면 항복할수록 좋다 그랬어, 나쁘다 그랬어요? 그래서 좋다 그랬지. 그래서 항복하고 먼저 도달하고 인장 철근의 연성 파괴를 발생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우리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 그렇지. 철근 콘크리트를 무조건 설계할 때는 과소철근 보로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야. 자, 특징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철근이 먼저 항복하면 할수록 좋다 그랬으니까 먼저 철근이 항복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 이 중립축이 올라가 내려가. 그렇죠. 올라간다까지 정리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과소철근보는 연성 파괴를 유도한다까지 정리해 주시면 좋아요. 자, 그럼 반대로 치성 파괴로 도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중립축이 이미 내려가 있죠. 자, 중립축이 내려갔다. 자, 중립축이 여기까지 내려갔어. 그럼 그림을 조금 과장해서 그리면 이렇게 되겠네. 맞죠? 자, 그럼 얘가 짧아요, 길어요? 짧잖아. 그래서 항복할 시간이 점점 더 느려진다라고 보시면 돼. 자, 그럼 과대철근비 힘으로 중립축이 인장척으로 하향. 여기까지 오케이. 그리고 압축축 콘크리트가 먼저 극한 배응률. 즉, 이게 먼저 항복한다는 거야.
입실론 CU가 먼저 항복해버리면 철근이 뭐 늦게 항복하든 일찍 항복하든 의미가 있어 없어요? 없단 말이야. 콘크리트가 항복하면 뭐 그 조문은 끝난 거죠. 그렇게 보셔도 돼요. 그리고 콘크리트에 치성 파괴가 발생한다 이거예요. 지금 철근이 힘을 발휘하기도 전에 콘크리트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라고 해석을 하셔도 좋겠죠. 그래서 중립축의 위치에 따라서 기억을 해주시는 것도 좀 편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좋은 거 아닙니다. 절대 규현철근이랑 과다철근보는 무조건 과소철근보만 좋은 거다라고 보시면 돼. 그리고 우리 철근 설계할 때도 이렇게 설계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과소철근보 뭐라고? 그렇지, 중립축이 어떻게 상향되고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 철근이 먼저 항복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 연성 파괴를 유도하기 위해서다라고 정리해 두시면 이제 깔끔하게 이제 보의 파괴 모드는 마스터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